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과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RC를 담당하는 주대명입니다. 7월 28일 오늘 토익 시험 문제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입에 맞는 시험이셨나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쉬운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나름대로의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700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나 750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놓친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커스 콕 KR,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 오시면 토익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토익 총평 강의부터 시작해서요. 적중 예상 강의, 그리고 파트 5, 6에 대한 어떤 교재, 우리 교재 해커스 스타트 교재, 해커스 정규 리딩 교재, 그리고 해커스 파트 7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 동영상까지 여러분께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정복을 위해서 해커스에서 많은 부분들을 비용 없이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많은 혜택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총평 강의는요. 어떤 문제들이 중요했었는가를 살피는 시간도 갖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치시게 될 8월에 있을 시험들에서 성공적으로 토익을 정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포인트와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을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출발해보죠. 자, 먼저 전체적인 난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파트 5는 중상으로 잡았어요. 기본적인 문법은 좀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휘 중에서는 좀 헷갈리는 것들이 솔직히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휘적인 부분은 좀 상 정도 해두고 싶어요. 그래서 중상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보기 어휘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보기 4개는 다 쉬웠는데 전체적인 어떤 패턴이나 조합, 컬로케이션을 묻는 문제가 아니었고 문장 전체를 해석해서 그냥 맥락에 자연스러운 것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트렌드는 계속적으로 토익에서 최근에 보여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대비를 해두셔야 돼요. 결국 Part7 독해가 좀 안정적이고 잘 돼 있는 분에게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그게 안 돼 있는 분들, Part7의 독해가 약하신 분에게는 그 정교한 독해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답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매우 상대적인 난이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어휘 쪽에서 약간 무게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Part 6는 중으로 잡았어요. 우리가 보통 Part 6에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시제, 접속부사, 그리고 알맞은 문장 넣기죠. 이 3가지 부분이 평범하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Part 5하고 Part 7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려고 Part 6는 조금 평이하게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휘도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Part 7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잡아봤습니다. 문제하고 정답의 단서의 배치는 그냥 원래 토익 시험 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TOEIC한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평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어휘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문장 구조도 약간 복잡해서 독해 자체에서 매우 피로도가 느껴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독해 자체가 원활하게 안 되면서 시간도 쫓기고 심리적인 압박도 크게 느껴졌었던 그래서 파7 때문에 오늘 시험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토익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방향이나 그 출제되는 패턴을 알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접근법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해커스 수강생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문제는 조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문제하고 정답의 배치나 이런 출제되는 방식이 좀 평이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출제했었다.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해볼 만한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지문 자체의 어휘가 좀 어려워서 많은 심적 압박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적인 난이도는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 문제 첫 번째입니다. 해커스는 offer enormous discount를 제공합니다. to student 학생들에게 이 문장이었어요. 자, 이 문제는 이 to가 주인공인데요. 제가 적중 예상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to라는 녀석은 투부정사의 to일 수도 있고요. 전치사의 to일 수도 있어요. 얘가 투부정사의 to냐? 전치사의 to냐에 따라서 그 밑줄에 뭘 넣을지가 달라지죠. 보통 do를 넣을래, doing을 넣을래로 주로 출제합니다. 이 문제의 유형은 예전부터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거의 매 시험에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애들은 그전 토익에서 계속적으로 출제하던 아이들 중에 그 중에서도 유명한 애들입니다. 특히 contribute to 하고 be committed to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죠. 이 아이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로 유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을 써서 고르도록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나머지들 look forward to라든지 be accustomed to도 한번 살짝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문제는 이 to가 뭘까?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문제는 to가 뭘까? 이거에 대한 포인트인데 이 보기를 먼저 슬쩍 보시면 do하고 bedone에서 마치 이 문제는 이 to가 당연히 투부정사인 것처럼 분위기를 살짝 줬어요. 그런 학생들 입장에선 투부정사인데 능동수동, 태 문제인가?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구수 A 이렇게 고른 분이 많았어요. 다행히도 답은 A였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많이 맞췄지만 하지만 제가 짚어드릴 건 이게 전치사 to였다라는 거, 투부정사의 to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offer라는 동사는요. offer somebody something,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또는 순서가 바뀌면 offer something to somebody, offer something to someone, 누구에게 주다 할 때 to가 오겠죠. 지금 offer discount를 당연히 to students니까 이건 전치사 to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전치사 to 뒤에 be가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저건 뭐야? repeat. 자, 그래서 repeat를 좀 챙겨봅시다. repeat이라는 아이는 동사로도 쓰죠. 하지만 명사로도 씁니다. 명사로 쓰게 되면 일종의 복합 명사로 repeat order, 반복적인 주문이죠. 매달 1일 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부분 우리가 마커도 필요하고 또는 이레이저도 필요하고 해서 회사에 필요한 비품을 매월 1일에 고정적으로 발주를 시킬 수 있어요. 매월 1일에는 항상 2세트의 마커하고 3세트의 이레이저하고 4세트의 카트리지, 잉크 카트리지 보내달라.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도 그냥 따로 주문을 넣지 않아도 그냥 통상 갖다 주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또는 repeat prescription. 병이 걸린 분 중에는 왜 약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만성적인 질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성적인 chronic disease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 약을 한 번에 1년치를 탈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보통 안 돼요. 의약법에서. 보통 어떤 경우는 2주 또는 많아봐야 3개월치는 주죠. 하지만 그 뒤엔 또 받아야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바로 repeat prescription 하게 되면 약이 떨어지면 알아서 똑같이 또 약을 또 받고 하는 거죠.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 그런 경우입니다. 또는 repeat customer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냥 늘상 반복적으로 오시는 손님입니다. 약간 regular customer 느낌이 들죠. 보통 우리가 반대로 new customer하고 repeat customer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어떤 고객이 더 중요하냐는 건 사실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을 계속 retain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에서의 두 개의 타겟이 됩니다. 어쨌든 얘는 그런 느낌으로 repeat student가 된 거죠. 늘 우리 학원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A인 건 맞는데 투부정사에서의 A가 아니었다는 건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o가 전치사의 to인지 투부정사의 to인지 꼭 확인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도 피해가지 않을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to 전치사의 to인가 투부정사의 to인가 꼭 짚어둡니다. 두 번째 문제. Customer Service에 일하는 직원들은 need to communicate with customer. 고객과 소통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as be as they can, as possible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B하게 부사 이 문제였어요. 자, 약간 헷갈릴 만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이 cautiously 넣게 되면 고객과 소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데 포커스가 있고 daily를 넣으면 daily는 daily, hourly, weekly, monthly 반복이잖아요. 얼마나 자주 고객과 소통하는 게 좋은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둘 다 말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쓴 사람의 의도가 뭘까? 그죠? 항상 우리가 출제자 의도를 보셔야 돼요. 출제자 의도는 고객 서비스팀에서 고객과 소통을 할 때 말조심도 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죠? 모든 걸 조심해야 돼요. 조금 말 하나 해도 고객이 확 화를 내거나 그죠?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고객 서비스팀은 굉장히 예의 바르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고객과 응대를 굉장히 특별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연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고객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심조심 신중하게 그 맥락이죠. 그래서 저는 이쪽이 더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한테 매일매일 연락하면 사실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만 좀 연락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쪽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가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이 cautiously가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 조금
고민은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cautiously가 정답으로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글의 방향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참고 한번 해두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어차피 데일리를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건 어떠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어느 회사에서 몇 명을 뽑는다, 언제 뽑는다 이런 취업에 관련된 정보가 이게 느리게 업데이트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취업 관련된 정보는 그날 매일매일 계속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할 때 as daily as possible. 그죠?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as daily as possible. 이 느낌은 어떠세요? 이런 느낌과 이 문장과 좀 비교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at the be of 뭐뭐뭐 이 문장 구조에서 명사의 어휘 문제였어요. 두 개의 명사 중에 뭐가 더 좋으냐를 고르는 건데 사실은 어떤 분한테는 이 나머지 보기 한쪽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이 문장 전체가 at the be of의 덩어리였거든요. 일종의. 평소에 at the request of을 덩어리처럼 뭐뭐에 또는 누구누구의 요청에 따라라는 표현인 걸로 알고 있었다면 사실 얘는 보자마자 request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토익을 좀 공부하신 분한테는 토익적인 접근이었을 것 같아요. 해석으로만 풀면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at 자체가 확실하게 해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을 대비하시더라도 이렇게 해두세요. at the request of 누구누구. 또는 at the request of something. 보통 somebody가 옵니다. 누구의 요청에 따라. 이런 뜻이죠. 이 문장 어때요? At the request of CEO, at the request of president, at the request of the owner.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CEO나 누구의 요청에 따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at your request라는 표현도 씁니다. at your request, 귀하의 요청에 따라. 이런 표현까지도 같이 한번 챙겨두세요. at the request of somebody. 이 표현입니다. 입에 한번 붙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at the request of 누구누구. 다시요. at the request of 누구누구 또는 at your request, at your reques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두십니다. 네 번째, family member들은 are always be 하다 비동사 D 보호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호자에는 형용사 분사가 늘 맨날 싸웁니다. 이 둘의 자리 싸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두실까요? be, become, remain, seem과 같은 동사는 뒤에 보호를 갖습니다. 보호를 갖는데 문제는 그 보호 자리에 형용사도 되고 분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간혹 전치사구도 나와요. 그런데 형용사하고 분사는 매번 보기에 같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예요? 보호 자리인가 아닌가를 묻는 게 아니고요. 보호 자리인데 형용사하고 분사 중에 누가 더 적합한가를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나름의 매뉴얼은 좀 필요합니다. 일단 형용사가 그래도 우선권을 가져야겠습니다. 분사는 동사인데 데려다가 형용사처럼 쓰는 거죠. 형용사가 적당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형용사가 되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먼저 기회 주시고 안 되면 분사.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하고 분사 중에 일단 형용사를 먼저. 그런데 밑줄 뒤에 이게 하나 보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이 평소에 be supportive of something, be supportive of의 조합을 알고 있었다면 훨씬 쉽게 이 문제는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엇을 지지하고 지원하다 할 때 be supportive of. 우리 가족은 항상 나를 지지해준다. 내가 뭘 하든 해. 넌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지지해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be supportive of의 덩어리를 알면 조금 더 이 문제는 편안하게 A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뒤에 of 보이지? 그럼 be supportive of 알아? 이런 식입니다. 일종의 전치사와의 호응에 초점을 둔 문제입니다. 모든 어휘 문제는 문법도 마찬가지지만 밑줄 뒤에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be supportive of도 챙기시지만 형용사 중에 이렇게 iv나 tiv로 끝난 애들이요. 뒤에 전치사 of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reflective of, indicative of, representative of, inclusive of 이런 식의 조합입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iv, tiv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of를 좋아해요. 제가 이번 주에 수업 시간에서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신 분이라면 어때요? 뭔가 이렇게 of가 쫙 빛을 보이면서 그죠? supportive of가 확 끌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평소에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실전 문제는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IV, TIV로 끝나는 형용사는 of랑 친하다는 사실도 이참에 하나 챙겨둘게요. 물론 be supportive of가 먼저 오늘 주인공이긴 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Damon has provide 제공했어요. 뭘? be 목적어전입니다. 목적어전인데 명사가 두 개인데 생긴 걸 보면 알죠? 이 문제도 역시 늘 출제합니다.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 중에 누구 고를래?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포커스는 맥락상 사람이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가끔은 문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수가산 명사는 문장에 들어갈 때 한정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면 복수 형태를 써야 돼요. 사람 명사는 일단 다 가산 명사입니다. 따라서 사람 명사의 경우도 단수가산이에요. 얘가 지금 5월 붙은 게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럼 단수가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라? 없다. 그죠? 한정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일단 문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은 둘째치고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A입니다. 선생님 A도 뭐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불가산. 무슨 소리죠? 불가산은 그냥 써도 돼요. 일반적인 것에 예를 들어서 we need water. 우리는 물이 필요해요. 사람이 사는데 물 필요하죠. 특정 물이 아니라 그냥 물. 그럴 때는 we need water. water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불가사는 혼자도 쓸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걸 지칭할 때. 가산명사는 그럴 때 어를 붙이거나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단수가산 명사는 단수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직업 직책의 보호나 또는 동격으로 올 때가 예외가 있지만 그건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언급을 할 거고. 그래서 일단 단수가산 한정사 없잖아. 안 돼. 여기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명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법이고 토익은 매 시험에 그 부분을 출제합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사람이잖아. 단수가산이잖아. 한정사 없잖아. 그럼 안 되잖아. 이거죠. 이 부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래요. 동사의 수일치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단수가산 앞에 한정사 없잖아. 그럼 버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This discount coupon은 can be 동사어휘 문제예요. 이 동사어휘 문제는 토익 문제가 그래요. 해석을 해서 문제의 답을 찾는 문제보다 짝 표현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평소에 이 쿠폰이라는 단어가 좋아하는 동사가 있어요. 쿠폰과 친한 아이. 이거 아는 사람한테 되게 쉬워요. 이런 게 있어요. 쿠폰이나 바우처, 사실 바우처나 쿠폰이나 같은 말이고요. gift certificate도 문화상품권 같은 건데 어차피 쿠폰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매장에 가서 현금처럼 인정해주고 고려해주다라는 원래 redeem이 다시 고려해주다라는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토익에서는 주로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쿠폰과 바우처를 redeemed 뭔가 태로서 수동태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를 쓰게 돼요. redeemable. 이용 가능한이죠. 그래서 쿠폰을 사용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저희 쿠폰 들고 가시면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폰은 이 바우처는 at any location에서 redeemable 하다 또는 can be redeemed 된다. 이렇게 이쪽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형용사로도 한 번씩 출제하니까 챙겨둡니다. 그래서 redeem 쿠폰 redeem 요 조합입니다. 이 두 개의 조합을 챙겨두시면 다음에 어렵지 않게 한 문제 또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은 운이 없었다. 평소 쿠폰과 redeem의 그 조합을 미처 보지 못했던 거 기회가 없었다고 봐야죠. 실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다. 앞으로 토익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주 보이는 표현들은 그 틀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착 연결고리가 잡힐 겁니다. 파트 5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하시면 돼요. 이제 막 시작하신 분한테는 낯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 3개월 이상 토익을 좀 하신 분한테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범위에 있었던 어휘라고 봐야겠어요. 그죠? 한번 짚어두십니다. 자, 7번째. Please have B5 chairs 되세요. 5개의 의자를 이거 have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사실 여러분이 have가 주인공으로 나오면 좀 대처를 하셔야 돼요. 다음을 대비해야 된다 했어요. have는 가지다 일반 동사라는 거의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have는 have done의 완료 시제 아니면 have 목적어가 do 하게 시키다 또는 done 되게 시키다의 사역 동사로 주로 출제하죠. 근데 have something이
done 되게 시키다, ready 되게 시키다, available 하게 해라 이런 거 다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have your serial number ready 하면은 serial number를 ready 준비해서 불러달라고 바로 불러줄 수 있게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죠. 보통 고객센터로 테크니컬 서포트를 신청하기 전에 please have your serial number